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무엇이든지 깊이 파고들고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마련이죠. 꾸준한 운동과 또 바른 생활 습관 관리로 건강을 유지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습관이 있죠. 바로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방금 인사드린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고요. 오늘은 먼저 갱년기 비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박사님, 갱년기가 어떤 것을 설명하는 단어일까요? 갱년기는 이제 우리 인체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이제 노화의 과정에 들어서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하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의 갱년기 이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갱년기 증상이 대표적인 게 이제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안면 홍조, 땀이 난다든지 한 번씩 후끈, 열이 난다든지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여성이지만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제 남성화 됐다. 그래서 결혼하셔서 같이 살던 분들이 여성분이 그 폐경이 되고 나서는 나한테 남편한테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한다 이런 말들을 간혹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많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남성분들은 조금 더 연약해지고 유약해지고 또 조금 잘 삐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정력이 떨어지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는 둘 다 있는데 호르몬 변화고 또 호르몬 변화지만 여성은 조금 더 남성화되고 반대로 남성은 여성화가 조금 더 된다 이런 과정의 연속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는 체중 증가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시다가는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박사님, 체중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은 우리가 남성분들은 양기가 좋다 또는 양기보다는 정력이 좋다. 그래서 양기가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랫배가 잘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미끈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몸이 날렵하게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이 떨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비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고 이와 반대로 여성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이제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예민하게 되면서 위장과 장에서의 흡수와 이제 배설 능력이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진대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청년 때 또는 남성분들이 맥주도 먹고 저녁 때 밥도 많이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배도 미끈하고 아침에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렇지만 50이 되면 식사를 조금만 많이 하면 아침에 밥맛이 없고 배는 먹는 대로 조금 먹는데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내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좀 안타깝고 서럽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장의 연동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대변의 양도 많아져야 되는데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게 되니까 음식은 많이 먹었는데 반대로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마지막 5번째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소변의 문제, 대변의 문제, 남성분들은 이제 정력, 전립선의 문제로 인해서 소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혈중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제대로 내보내서 걸러주지 못하고 장의 연동 운동도 같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갱년기 비만으로 체중이 증가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어떤 사람이 갱년기 비만을 겪기 쉬운 사람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대충 체중이 한 5에서 10kg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체중이 뭐 1, 2kg 증가를 하면 음식을 좀 적게 먹는다, 내가 음식을 좀 먹었으면 운동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 체중이 좀 적게 늘겠죠. 그런데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랫배입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나이가 들면 조금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 또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소변하고 대변하고 소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소변 대변 시원하고 배가 미끈해지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중 증가에 의해서 항상 소변하고 대변이 잘 나가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증상들 자체에서 체중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중 증가는 체질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에서 배는 나오고 손과 발은 이렇게 가늘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음식을 많이 먹는데 배만 이렇게 나오고 손과 다리는 그대로다, 이러한 체질의 이제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이제 예민하신 분들, 대체로 이 경우에는 이제 남성보다 여성, 그 다음에 남성분들 중에도 스트레스에 예민한 분이 있는데, 자신의 피부가 여성들 피부 또는 아기들 피부처럼 곱다, 이런 경우에는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갱년기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근육량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량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이 비만이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저녁에 과식하는 분입니다. 저녁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점심은 일하는 곳에서 먹고, 저녁에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에 식사의 양이 많으신 분들이 과체중이 되고 복부 비만이 됨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숙면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젊을 때 잠을 미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잠을 내가 푹 잔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붓기 또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사라지지만 내가 잘 붓는다, 체중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꼭 내가 숙면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어떤 습관이 갱년기 비만을 유발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체 기능이 떨어져가는 갱년기의 체중 증가를 예방하고 또 건강하게 갱년기를 보내기 위해 도움되는 한방차 소개해 주시죠. 이제 갱년기는 남성과 여성이 있으니까, 여성의 이제 갱년기 증상에는 당귀와 건지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당귀와 건지황을 공복 시에 하루에 1번이나 2번 꾸준히 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남성들의 갱년기 증상에는 토사자와 숙지황이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해서, 남성들은 밑에 특히 이제 전립선하고 밑에 부신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되니까 항상 공복 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다,
예, 그러면 그때 드시면 되고, 만약에 저녁에 과식했다 그러면 아침에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요. 오전 중에 속이 좀 출출할 때, 저녁에는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하루에 2번씩이나 또는 1번씩 꼭 공복 시에 남성분들은 복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 꼭 따뜻한 한방차로 갱년기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 가지신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딸이 지금 40대 초반이거든요, 선생님. 네. 예, 키는, 1m 55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2, 3kg? 네, 알겠습니다. 혹시 따님 네네. 정확한 연세 알 수 있을까요? 나이요? 네. 이제 45이요. 알겠습니다. 저희 네네.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따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딸이 한 40대 중반 되는 애인데요. 네. 손발이 그렇게 차가워요, 선생님. 예. 그래서 드려도 돼. 그냥 내과적으로 좀 양방하니까는 체질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러는데 안방으로 되나요, 원장님? 네. 이제 이 손발 찬 것은 병원에서 특별히 병이 없으면 한방에서는 잘 치료가 됩니다. 네네. 네. 지금 따님이 현재 폐경은 아직 안 되신 거죠? 네, 아직 폐경은 안 됐는데요. 원래는 좀 양이 작더라고요, 선생님. 네. 지금 그리고 좀 예. 좀 소심하다랄까 소심한 편이고요. 예. 근데 그렇게 손발이 차가워요, 선생님. 예. 아주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네.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미혼이세요? 네네. 네. 지금 특별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선생님. 수술 특별한 수술 받으신 소화가 조금 엄마가 생각하기에 저는 괜찮다 그러는데 약간 그냥 이렇게 안 되는 편도 아니고 위쪽으로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않을 정도예요, 선생님. 네. 지금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도 없고요. 네, 없어요, 선생님. 네. 따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좀 달달한 음식, 좀 얼큰한 음식이요? 단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냥 못 먹는 거 없이 그냥 조금씩 다 그냥 특별히 안 먹는 건 없어요, 선생님. 네. 지금 현재 이제 예전부터 손발이 좀 찬 편이었잖아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몸무게가 지금 42에서 한 3 정도 나가신다고 했죠? 네네네. 예. 거기서 왔다 갔다 1, 2, 3 거기서 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생리양이 적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이제 따님 몸 안에 이제 피의 양이 적은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네. 건강검진 했을 때 빈혈 수치는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선생님 그걸 정말로 부끄럽지만 해보질 않았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저기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아, 선생님.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네네네. 근데 네. 다 뭐 나쁜 건 없이 뭐 콜레스테롤도 뭐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딴 그게 뭐 질병이 특별히 있는 건 없어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 건강검진은 이제 받으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받으셔서 선생님이 별 말씀 없으면 이제 빈혈 수치는 정상이거든요. 예,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손과 발이 따뜻해지려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이 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심장이 펌프력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 피를 보내야 되는데 아까 따님께서 조금 소심하다고 했잖아요. 예,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소심하다는 것은 심장이 이제 작은 경우고 좀 내성적이고 이제 네. 예민하고 이제 이런 체질이잖아요. 예, 이제 이 네네. 경우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손끝으로 이제 영양분하고 산소가 충분히 가야 되는데 현재 그 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뭐 특별히 정상적이었으면 예, 빈혈 수치는 정상이고 예, 그런데 좀 네. 젊었을 때부터 생리양이 적었다는 것은 피의 양이 좀 많은 편은 아니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손발이 따뜻해지려면 첫 번째가 심장에서 박동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 두 네. 번째는 피의 양을 조금 더 증가를 시켜야 되고 세 네. 번째는 근육량이 좀 늘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선천적으로 손발이 좀 따뜻한 사람이 있고 소음인 네. 체질로 체질적으로 손발이 좀 찬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특별히 질병은 없고 생리양이 적기 때문에 심장을 보강을 해주고 피의 양을 조금 더 늘리고 아, 선천적으로 몸이 좀 차기 때문에 네. 따뜻하게 하는 예, 우리 배꼽 아래 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차요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적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네네. 예, 네. 당귀 청궁. 아, 당귀 청궁이요, 선생님? 네, 네. 연자육. 음, 연자육이요. 네. 예, 감초. 네, 감초요. 예, 네. 거기까지 각 5g 넣으시고 아, 선생님, 5g씩이요. 예, 네. 그 따님이 그 좀 매콤한 정도 이렇게 김치를 먹어도 좀 네. 겉절이 좋아하는 분 있고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양쪽 다 먹기는 잘 먹어요, 선생님. 그리고 예. 말씀대로 아주 예민하고 선생님 말씀 드니까 저도 뭐 그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하고 예. 체격도 작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예. 혹시 따님이 술 해본 적 있습니까? 술이요. 예. 아, 술은 좀, 네, 먹어가지고 좀, 아니, 많이는 안 먹어도 예. 조금씩 먹으면 그냥 뭐, 이렇게 좀 뭐랄까,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고 술을 조금만 마셔도 몸이 힘든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려서 잘 못 네, 먹는 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그럼 뭐 몇 번 이렇게 뭐, 보니까는 힘들으니까 자기가 안 먹더라고요. 네, 저 그러는 편이에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 넣으세요. 아, 생강, 예, 지금 동전 500원짜리 고양, 그 예, 정도, 그 크기 정도 한쪽이요, 선생님? 해서 한쪽 넣으세요. 예, 네네네. 지금 그럼, 그래서 그 차요법하고 생강하고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아, 선생님, 예, 1500cc. 1500cc요. 예, 네, 예. 그렇게 아, 하고 이제 중간 네네.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시면 네. 100cc 나옵니다. 네네. 중간 불로 해가지고, 예, 네네. 따님이 식사 양도 좀 그 다른 지인들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습니까? 네네. 아, 좀, 예, 양이 그러면 좀 적어요. 그 차 요법을 한 80cc 정도로 조금 더 졸이세요. 아, 양을 좀 더 줄일까요, 선생님?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식사 양이 적으면 네. 양량도 좀 많이 먹게 되면 100cc는
먹을 수 있는데 조금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한 80cc로 해서 예, 아, 네네네. 아침에 한번 이건 뭐 식사 안 하고 복용해도 됩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아침에 한번 네, 선생님, 내가 아까 위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네, 좀, 배가 아픈 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 약을 좀 언제 먹니까는. 근데 위가 좀 약한 거 같은데, 선생님, 요거를 내가 아까, 뭐, 그런 대로 잘 먹고 위가 그렇게 특별히 나쁜 거는 같지 않습니다 했는데요. 네. 지금서 기억이 나네요. 한약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그게 저게요. 그 먹고 나서, 한 일주일 먹고 나서, 막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지금 생각을 하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때 아마 이제 따님이 손발이 차서 보약으로 아마 처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따님이 이제 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네네. 양을 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이제 부분만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선생님한테 진맥을 가면 좀 더 정확하시겠네요, 선생님?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시 전화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네네네. 이제 그 차 요법은 하루에 그러니까 80cc를 졸여서 따님이 네네. 그걸 먹는데 부담이 없으면 다 드셔도 되고 그게 네. 처음에 조금 양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양을 2번에 나누어서 먹도록 하세요. 예, 80cc를 예. 2번 정도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네네. 네네네. 예. 그럼 요거 그냥 뭐 전후 공복 상관없이 그냥 먹어도 예,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 약은 지금 이제 피를 보충하고 이제 심장하고 예, 비위 쪽하고 밑에 자궁 쪽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라서 이제 대체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해서 제가 양량을 네네. 조금 줄여서 조금 졸여서 먹으면 전같이 위장장애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스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이 번호로 전화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2세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키는 160, 네, 또 몸무게는 7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네,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르신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발이 그렇게 시려워요. 예. 발이 지금 발끝에서 발목까지 시리세요? 무릎까지도 시린 게 올라오세요? 아니, 발가락 있는데, 네. 애가 많이 시렸고, 예. 발목 위로는 괜찮습니다. 네. 양쪽 발이 똑같이 시리세요? 예. 예.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런 데가 꽤 오래됐어요. 네. 어르신 현재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도 먹고, 부정맥약도 먹고, 먹는 약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그 어르신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혈압약 있고 지금 부정맥약을 드시면 혹시 심장에 스텐스 시술도 받으셨습니까? 심장 수술 같은 건 안 받고요. 예. 그 부정맥이 있다고 그래서 심장내과에 가서 약을 갖다 먹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고지혈증약, 뭐 전립선약 이런 거 복용하는 약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립선 약은 안 먹고요. 네.
8년 전에 전립선 수술을 했어요. 네. 그때 병명이 뭐였습니까, 어르신? 수술한 거요? 예. 전립선 수술인데 전립선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지금 현재 소화는 잘 되세요? 예, 소화는 잘 됩니다. 예. 소변은 시원하게 나가십니까? 예, 예. 대변도 매일 보시고요. 예, 대변은 매일같이 봅니다.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저 어르신 혹시 술 하실 수 있으세요? 술이요? 예. 술 전엔 많이 먹었는데 술 끊은 지가 예. 몇십 년 됐습니다. 아, 예. 이제 제가 그 술로 해서 어르신을 직접 진맥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술 예. 이렇게 드실 수 있는지 이제 내가 드실 수 있는데도 어르신이 전에 이제 끊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체질 파악을 좀 하려고 한번 문진을 한 겁니다. 지금 예. 그 발가락 자체가 자꾸 시린 경우는 이제 우리 예. 몸에서 이제 발가락까지 방금 전화하신 그 어르신하고 통화하기 전에 어머님이 따님하고 이제 따님에 대한 것도 했는데 수족 냉증인데 지금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아버님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손보다는 지금 발이 시리시잖아요. 예. 예, 이제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들이라서 예, 원기 그 콩팥하고 이제 명문 결국 이제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전립선 암을 수술을 했다는 것은 우리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 기능이 이제 남성들의 이제 정력, 결국 양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남성들이 특히 아래쪽이 발이 시린 경우에는 이제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 이제 명문이라는 기능 약을 쓰게 되는데 명문 보강하는 거하고 현재 이제 부정맥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 예. 경우가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장은 단 중간에 잠깐이라도 똑딱 이렇게 심장이 뛸 때 잠깐이라도 쉬면 안 되는데 한 번씩 심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심장을 보강을 해야 되고 예, 밑에 명문화를 보강하는 한방차요법을 불러드릴 겁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아버님의 경우에는 발이 찬데 이때는 이제 심장을 보강을 하고 밑에 명문하고 부신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자육과 감초 예, 두 번째는 밑에 토사자하고 육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넣고 대추를 1개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고 30분 정도 끓이면 100cc 정도로 이렇게 졸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예, 빈속에 한번 드시고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고 하루에 2번씩 좀 꾸준히 드세요. 그래서 이 연세가 높아지면서 다리 시림 증상,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다리 시림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2개월 복용을 하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는데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이 경우에는 이제 뜸 치료를 같이 좀 침 치료하고 뜸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훨씬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은 물론이고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국민 생선이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인데요.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등어 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박사님,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 고등어 너무 좋은 생선이고 또 너무 맛있는 음식인데요. 이 오메가3를 구성하는 DHA는 두뇌를 직접 이루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DHA는 이제 뇌신경 호르몬의 이제 전달을 돕기 때문에 이 DH를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고등어를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오메가3는 특히 혈중의 이제 중성 지방의 이제 고지혈증의 이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또 혈행의 이제 개선, 특히 이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고 건조한 눈, 그래서 평소에 안구 건조증으로 인공 눈물을 넣는 경우에는 이 고등어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안구 건조증에도 또 피부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두뇌뿐만 아니고 피부 건조증, 안구 건조증까지 도움받아 볼 수 있는 고등어인데요. 그렇다면 고등어처럼 혈관 질환에 도움되는 식재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기에도 이제 식물성하고 이제 동물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특히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와 꽁치 또 참치 등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미역이나 다시마 등 이런 해조류에는 요오드 성분이 많아가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키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해조류와 또 등푸른 생선을 적절히 비율을 맞추어서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고등어 하면 생각나는 점이 소고기만큼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라든지 특히 이제 근육이라든지 호르몬 또는 항체나 혈액을 구성하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빈혈 증상이 있거나 혈액에 또는 혈액 내에 또 단백질이 있는데 알부민이 있는데 이게 부족할 때 다리가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음식은 잘 못 먹고 소음인 체질인데 좀 피곤하거나 오래 걸으면 다리가 붓는다. 이때는 이 고등어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이럴 때 음식을 잘 먹고 많이 먹어서 붓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만 구분해서 다리가 부을 때 내가 소음인이다, 빈혈이 있다. 이때는 고등어, 등푸른 생선하고 해조류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단백질을 보강을 하면서 혈행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등어처럼 음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단백질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속에는 약 20종류의 아미노산 중 일부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이 고등어에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등어 섭취를 피해야 하는 체질도 혹시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제 알러지, 생선 알러지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혈질이라고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꽁치, 참치, 대체로 동의보감의 본초문에 보면 생선류는 성질이 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굴이 좀 붓거나 다혈질이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 고등어를 좀 적게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내가 성격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등어 섭취보다 다른 생선 섭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고등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고등어는 특히 이제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오메가3 지방 함량이
더 증가하고 알레르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야채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같이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고등어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야채를 같이 넣어서 함께 복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에서는요, 국민생선 고등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고등어로 건강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인 상담하려고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 본인 상담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제 나이는 41세고요. 네, 키는 158에 몸무게는 91kg입니다. 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정보들 제 옆에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저질환이 좀 많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 전화드렸어요. 예, 네, 제가 20 후반때 정신과 질병이 생겨서 조현증으로 지금까지 약 하나를 복용 중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30살에는 대사질환이 생겨서 당뇨병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침 식후 한 알, 저녁 식후 한 알 약을 먹고 있고요. 네, 이제 몸무게가 많이 늘다 보니까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작년 40세 때부터 3월에 봄에 어지럼증이 좀 같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왜 어지럽지 했는데 10월에 MRI 검사로 뇌졸중 판정이 났어요. 네, 그리고 수술은 이번 6월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임신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뇌졸중 약을 복용을 못하고 있다가 9월부터 뇌졸중 약을 복용하려고 하는데 예, 이런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 전화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제 몸무게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늘었는데 지금 네. 그 뇌졸중에 관계된 것은 이제 혈관이 약간 막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까? 네네네. 네. 이때 어지러운 증상만 있었습니까? 손과 발이 조금 약간 힘이 빠지는 증상도 있었어요? 손이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았어요. 네. 어느 쪽 손이었습니까? 오른쪽이요. 예, 이제 우측 손에 힘이 약간 빠졌으면 뇌혈관 쪽은 반대쪽이니까 좌측 뇌혈관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일단 본인이 잘 인지하시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신적으로 또 몸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몸무게가 지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몸무게가 이제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대소변이 잘 나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변은 매일 시원하게 잘 보십니까? 한 2, 3일에 한 번씩 볼 때도 있고 길게는 5일에 한 번 볼 때도 있고요. 예, 2, 3일에 한 번 보면 시원하세요? 남아있는 느낌 있으세요? 시원합니다. 예, 5일에 한 번 봐도 시원하고요. 예.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좀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소변도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예, 시원합니다. 네.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해 준 약 말고 그 건강식품이나 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제, 영양제 복용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까? 유산균하고 예. 예, 유산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예. 그러면 식사하고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소화는 잘 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음식을 조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소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식사량이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준점은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적당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금 현재 가장 급선무는 몸무게를 조금 줄이시는 게 급선무인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몸무게를 이제 줄이는데 이거를 예. 다이어트 개념으로 하시면 요요 현상이 나니까 어렵고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대변은 뭐 2, 3일에 한 번 보든 5일에 한 번 보든 시원하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장에서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을 확률은 좀 적어요. 예, 또 소변은 지금 보고 나면 시원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하고 두 번째는 내가 나도 모르게 음식을 조금씩 과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몸 안에 이제 지방을 제거하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향부자. 향부자. 예, 향부자를 약간 초한 것. 예, 향부자 약간 초한 것 이렇게 적으세요. 예. 창출. 적었습니다. 창출. 갈근. 예, 갈근. 감초. 예. 복령.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각 5g씩 하세요. 예. 물을 1800cc 넣으시고요. 네네네.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5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뭐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그 한방차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드시고 예, 저녁 때 한 5시쯤 한 번 더 복용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적절하게 운동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체중이 좀 과하게 나가니까 내가 무리하게 걷기 운동을 하면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요가라든지 이제 스트레칭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 걷는 운동을 늘리세요. 예,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나가서 한 30분 걸었더니 뭐 집에 들어왔는데 걸을 때도 괜찮고 집에 들어왔는데 뭐 몸도 무리하지 않고 괜찮다 그러면 그 시간으로 걸으시면 되는데 나가서 10분만 걸었더니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걷는 시간을 더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맞추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자꾸 뭐 밀가루는 나쁘고 또 뭐 무슨 라면은 나쁘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경우는 내가 배가 부른데 그거를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도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을 때 문제고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좀 적게 먹어야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 몸에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내가 당기는 음식이 있으세요. 그 당기는 음식 요즘 들어서 좀 얼큰한 게 땡긴다, 달달한 게 땡긴다 이런 당기는 음식 있으세요? 요즘에는 과일 포도가 당겨서 포도를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포도 드시면 돼요. 예, 그런데 전제 조건이 포도를 드실 때는 배가 좀 고파야 되고 그 다음에 배가 안 고픈데 또 포도가 당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포도를 그때는 먹어주셔야 돼요. 단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내가 포도를 배는 안 고픈데 뭐 방송을 봤든지 뭐가 땡긴다 그러면 그거를 뭐 한 10알 정도 먹어준다든지 그래서 조금 맛만 봐도 내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기는 것을 극단적으로 피하지는 말고 그렇게 조금씩 먹고 또 다음에 먹고 싶다 그러면 배고플 때 밥을 먹을 때 식사량을 줄이고 그 과일량을 좀 늘리세요. 예, 그래서 뭐 밥은 밥이고 또 과일은 뭐 밥이 아니다,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과일도 음식의 한 종류로 보시면 그렇게 해서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되고 일단 저희 한방차를 한 4개월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이것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 연락 주시면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9세고요. 네,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150이고요. 네, 39kg. 네, 알겠습니다. 제 지금 옆에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디가 고민이실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저는요, 20대 후반부터 계속 소화가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힘든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불면증, 우울증 그런 약을 한 5, 6년 먹었었어요. 그 네. 뒤로 저 장에 무력증도 오고 좀 위장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할까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또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아주 심해요. 뭐랄까 여름만 되면은 두드러기가 나고 누구하고 전화만 해도 두드러기 나고 예, 또 육류나 기름진 음식 먹으면 두드러기 나고 예, 또 항상 오른쪽이 신경이 쪼이고 땡기고 그게 심하면 장 쪽으로 막 뒤틀려요. 예,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가스 트럼 해야 되고 예, 잠도 하루에 뭐 두 시간 많이 자면 3시간 이렇게밖에 못 자고 예, 그리고 요즘은 왼쪽 발바닥 뒤꿈치가 아파요. 이렇게 디딜라면. 그리고 오른쪽 발은 한 15년 전부터 시리고 예, 이렇게 여름만 잠깐 더웠을 때만 안 시리고 계속 시려요. 그리고 네, 손발은 항상 차고.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자율신경 그 계통으로 좀 약해져 있다고 한 계단 내려갔다고 그 한방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그랬었는데요. 예, 제가 멸치를 깐다든가 마늘을 깐다든가 이렇게 신경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걸 하면은 예, 되게 숨이 끊어질 듯 피곤하고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되게 그 다음날부터 병이 오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장에 가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온다든가 그런 거 하고 나면 꼭 병이 나고 네. 누구하고 전화하고 나면 병이 나고 예, 이제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네. 어머님은 그 멸치를 까거나 뭔가 이렇게 지금 저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어머님이 정신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러고 나면 몸살이 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두드러기도 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내 몸에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멸치를 깔려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 멸치 조금씩은 까봤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 멸치를 깔려면 조그만한 거니까 순간적으로 정신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집중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뇌의 기를 한 군데로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몸무게가 39kg로 소화도 안 되고 장도 장상피화생이고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해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음식만 먹어도 두드러기가 난다고 했잖아요. 네. 예,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이 소화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약을 조금씩 먹었어요. 근데 한 결혼한 뒤로 엄청 더 스트레스 받은 뒤로는 약이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양약이 잘 안 받게 되는 거죠. 양약도 그러고 한약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한 차로 좀 조금씩 제가 가끔 표고버섯 차 같은 거나 예. 대추차 한 번씩 이렇게 먹다가 구기자차 한번 먹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버텨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일단 위하고 장에서 소화 흡수를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하고 장의 소화 흡수만 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하고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아픈 곳을 거의 말씀을 하신 게 한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차도 많은 것을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이 구기자 차도 좀 먹다가 또 어떤 때는 잘 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예, 이제 몸의 상태가 계속해서 변해요. 일기예보처럼 우리가 네.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그런데 연세가 60세가 넘어가면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똑같이 관리를 해도.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전화 상담으로 무슨 차를 전해드리기가 어렵고, 이 경우에는 어머님이 직접 한의원에 가셔서 내가 집에서 직접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좀 끓여 먹을 차를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도 이렇게 강작으로는 어머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침 숫자도 좀 조절하면서 간접구로 해서 이쪽은 담당 한방 주치의 선생님을 하나 만들어서 그 선생님하고 계속 상담을 하가면서 어머님 체질에 맞는 한방차를 맞추어서 그렇게 조절을 해서 어머님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그 육류 같은 거는 이렇게 찬바람 나면 조금씩 먹어도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받을 수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받으면? 어머님이 그 계절도 중요하지만 어머님이 지금 여름에 지금 이때도 어떤 날은 그 육류가 받을 수가 있고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건 육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의 몸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어머님의 몸 상태가 육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어머님이 뭐 소고기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드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드시냐? 그냥 한 점이나 두 점만 조금 드세요. 네, 그렇게 먹어요. 예, 그 다음에는 어쩌다가. 맛있다고 해서 더 드시지 마시고 그거를 하루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예, 그 다음에 내가 고기가 또 땡긴다 그러면 조금 드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발 시리고 쪼이고 땡긴 것도 다 이게 자율신경에 관계되는 그거는 거죠? 자율신경의 기능도 관련이 있고 어머님의 몸 상태가 영양분이 다 말라 있어요. 영양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영양되는 음식을 어머님이 소화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러면 과일 같은 거는 매일 먹는 편인데 그게 제 몸이 더 차가워지나요? 과일은 대체로 성질이 차요. 그 포도하고 복숭아만 성질이 따뜻하고 아까 어머님이 여름에는 조금 갈증도 나고 수박을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때는 드시면 돼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찬기가 식으면 드셔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그거를 수박을 한 반 쪽만 조금만 드셔야 돼요. 예, 거기서 조금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조각을 먹었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맛있으면 좀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괜찮아도 수박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조금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이다 많다는 어머님의 위장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조금씩 해서 먹고 좀 더 먹고 싶어도 내가 예전에 한 조각 먹었는데 좀 탈났다. 근데 내일 또 수박이 좀 땡긴다. 그러면 그때는 반 조각을 먹고 어머님의 위장 상태를 살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